최근 원달러 환율이 한동안 넘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1,500원 선을 실제로 위협하며 1,400원 후반대까지 치솟는 장면은 단순한 수치 상승이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에 강한 충격을 던진 사건이었습니다. 환율이라는 숫자는 금융시장의 체온계와도 같은데 이 체온계가 정상 범위를 넘어 폭등한다는 것은 단순한 변동이 아니라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긴장과 불안, 그리고 정책 불확실성까지 모두 반영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환율이 급격히 오르자 정부와 한국은행은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비교적 빠른 대응 속도로 연이어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으며 환율 급등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 구두 개입과 정책 신호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환율이 단기간에 빠르게 내려가는 장면이 엊그제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문제를 단숨에 해결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장 참여자들, 전문가들, 그리고 투자자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이 급락이 정말 안정의 신호일까? 아니면 정책 개입으로 잠시 눌려있는 것뿐일까? 이 질문이 바로 지금 상황의 본질입니다. 이번 정책 대응 가운데 특히 시장과 국민들의 이목을 끌었던 것은 국민연금의 외환시장 참여였습니다. 국민연금은 단순한 투자기관이 아니라 수백조 원대 자금을 운용하는 세계적인 연기금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경제 플레이어이고 움직임 하나하나가 시장에 강력한 신호로 작용합니다. 최근 국민연금이 전략적 환해지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을 늘리면서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몇 거래일 사이 환율이 40원 이상 급락하는 장면이 연출되었고 시장은 이를 자연스러운 수급 변화가 아니라 외환 당국과 국민연금이 협력해 만든 정책 효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시장이 스스로 안정된 것이 아니라 정책으로 밀어 눌러놓은 안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만 보면 이는 매우 인상적인 성과입니다. 단기간에 환율 상승 흐름을 꺾고 시장 불안을 진정시키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제는 단기 성과만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과 금융 전문가들은 이 방식이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환율 불안은 단지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금리 환경, 자금 이동, 한국 경제의 구조적 한계, 정책 신뢰도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생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조적 문제는 정책 메시지나 단기 개입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국제 금융시장과 여러 국가의 사례 연구에서도 연기금과 같은 거대 기관이 외환 시장에 적극 개입할 경우 오히려 시장 변동성을 키우거나 불안정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해외 연구를 보면 연금사들이 환율 해지 비율을 크게 조정할 경우 이는 단순히 위험을 줄이는 장치가 아니라 외환 시장의 균형을 직접 흔들 수 있는 강력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자금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조금만 움직여도 시장에 큰 파동이 전달되고 그 여파가 다시 투자 심리와 투기적 포지션 형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특히 국민연금처럼 전 세계적으로 비중이 큰 연기금이 특정 방향성 신호를 줄 경우 그 신호는 단순 정보가 아니라 정책 의도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자연스러운 움직임보다 정책 기대에 의존하게 되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의 국제 자금 이동과 환해지가 단순한 기술적 조정이 아니라 실제 스팟 환율을 강하게 움직이는 실물 변수로 작용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은행과 글로벌 금융기관의 중개 거래까지 결합되면 포워드 시장과 현물 시장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환율이 정책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왜곡 현상이 발생할 위험도 커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들은 하나의 공통된 경고를 내놓습니다. 바로 대규모 공공연기금의 외환 개입 자체가 또 하나의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국민연금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 전략적 환해지 기간을 연장하고 외환 스와프를 확대하는 정책은 표면적으로 환율 안정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정책이 본질적으로 한시적 장치에 불과하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정책이 일시적으로 효과를 내더라도 근본적인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결국 시장은 다시 원래 흐름을 찾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 금리 차이, 미국 경제의 상대적 강세, 글로벌 자금의 안전자산 선호 같은 요인이 다시 힘을 얻기 시작하면 원화 약세 흐름이 재가동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 순간 현재의 정책 안정 효과는 오히려 기대 붕괴로 이어질 수 있고 변동성은 더욱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개입해 환율을 급락시킨 대응 방식은 언론에선 매우 극적인 성공 사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율이 잠시 내려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기 변동성 축소가 곧 장기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일부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입 자체가 시장의 자연스러운 균형을 깨고 시간이 지날수록 금융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즉, 지금의 안정이 미래 불안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환율 안정 정책은 단순히 숫자를 낮추는 일이 아닙니다. 환율이라는 숫자 뒤에는 경제 체력, 정책 신뢰도, 글로벌 흐름, 투자자 행동 심리가 모두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같은 거대한 기관이 외환 시장에 개입하면 시장 참여자들은 정부가 필요하면 언제든 개입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생각은 단기적으로 심리를 안정시키지만 동시에 시장을 더 취약하게 만들고 정책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며 언제든 불안이 폭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안정이 정말 안정인지 아니면 조용한 긴장인지 냉정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시장 참여자들로 돌려보면 상황은 더 명확해집니다. 서학개미들은 단순히 미국 주식을 좋아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기업의 성장성, 기술력, 장기 성장 기대, 그리고 환율 변동에 따른 자연스러운 보험 효과까지 모두 계산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금리 차이, 시장 안정성, 지정학 리스크, 환율 변동 위험을 종합 판단하며 움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시장의 구조적 매력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라면 단순 정책 개입만으로 자금 흐름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여기에 기업과 외환 시장 참여자들이 환율 상승을 예상하고 미리 달러를 확보하는 행동까지 더해지면 이미 시장은 한 방향으로 강하게 기울어 있는 셈입니다. 물론 정부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구두 개입, 국민연금 카드, 세제 혜택, 스와프 등 다양한 정책 패키지를 동시에 운용하며 시장 안정을 시도하는 노력 자체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안정은 결국 근본 구조가 바뀔 때 오는 법입니다. 단기적 개입에 의존하는 정책은 시간이 갈수록 효과가 줄어들고 결국 시장 신뢰를 갉아먹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개인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위험한 것은 공포에 휩쓸려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냉정한 판단입니다. 자신의 자산 구조를 점검하고 일정 비중의 달러 자산을 방어용으로 보유하며 급격한 환율 변동에 대비한 기본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크게 베팅하지 않는 것입니다. 분할 접근, 점진적 조정, 구조적 리스크 이해, 이것이 지금 개인에게 가장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결국 지금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글로벌 금리 체계, 자금 흐름, 정책의 한계, 시장의 기대 심리가 뒤엉킨 복합 결과물입니다. 정부와 국민연금의 개입으로 단기 안정 효과는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장기적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의 숫자가 아니라 숫자 뒤에 있는 구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시장의 큰 방향을 이해하고 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체감 충격은 결국 전혀 다른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공포가 아니라 준비를 선택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환율과 시장을 맞추려는 대상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변수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환율 수준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불가능하지만 그 변동이 내 자산에 미칠 충격을 줄이는 일은 충분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환율이 조금만 움직여도 불안해진다면 그 불안의 원인은 시장이 아니라 자산 구조가 한쪽으로 과도하게 기울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정 통화, 특정 자산,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환율 변동은 곧바로 심리적 압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는 단기 수익이 아니라 인플레이션과 환율 변동을 견딜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현금만 보유한 자산은 인플레이션 앞에서 가장 먼저 가치가 훼손되고 모든 자산을 위험 자산에 노출시키는 선택은 변동성에 취약해집니다.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첫 번째 방안은 자산의 통화 분산입니다. 원화 자산만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보다는 일정 비중의 달러 자산을 보유함으로써 환율 상승 시 자연스러운 방어 효과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달러 자산은 단기 투기 대상이 아니라 위기 시 완충 역할을 하는 안전장치로 이해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방어 관점에서의 자산 배치입니다. 물가가 오르는 환경에서는 현금보다 실질 가치가 유지되거나 증가할 수 있는 자산이 필요합니다. 이는 생산성과 현금 흐름을 가진 자산, 장기적으로 가격 전가력이 있는 기업, 그리고 통화 가치 하락에 상대적으로 강한 자산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자산 증식의 방식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늘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유지하며 복리로 쌓을 수 있느냐입니다.
이를 위해 한 번에 큰 결정을 내리기보다 분할 매수와 점진적 조정이라는 방식을 통해 시장 변동성을 흡수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경계해야 할 것은 정책 개입이나 단기 안정 신호에 대한 과도한 신뢰입니다. 정부의 개입은 시장을 잠시 진정시킬 수는 있지만 개인의 자산을 대신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정책은 참고 대상이지 투자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개인은 뉴스보다 자신의 자산 구조를 더 자주 점검해야 합니다. 환율이 10%, 20% 움직였을 때 내 자산은 어떤 영향을 받는지,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경우 실질 구매력은 유지되는지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환율이 안정돼 보일수록 오히려 질문해야 합니다. 이 안정은 구조적인 것인지 아니면 정책과 심리에 의해 잠시 멈춰 있는 것인지. 시장이 조용할 때 구조를 점검한 사람만이 다시 변동성이 커질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국 환율과 인플레이션의 시대에서 개인이 할 일은 분명합니다. 예측하려 애쓰지 말고 대비하십시오. 공포에 반응하지 말고 구조를 만드십시오. 환율은 숫자이지만 그 숫자에 대응하는 방식은 각자의 선택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